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이민년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2022년이 이제 저물고 있네요. 올해는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야의 종소리도 제대로 좀 울려 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시간이라는 게 올해 내년 12월 31일, 1월 1일 이게 뭐 끊어진 게 아니고 이어진 건데 사실 뭐 인간이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날짜라고 하는 것을. 뭐 어찌됐든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새롭게 그 또 한 1년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금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어디인지 모르게 좀 심정적으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지난 10월 11일 날 그 이메일 하나 받았는데 김진홍 목사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순위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순위를 보니까 1위가 미국이겠죠. 2위가 중국. 네, 중국은 사실 뭐 빈부차가 그냥 크기 때문에 어, 전체 GDP로 보면 2위인데 사실은 국민의 그 삶의 질이 이렇게 균일하지 못하죠. 미국보다. 뭐 미국도 물론 빈곤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불평불만이 이제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그 균일성이라고 할까 얼마나 유니폼하냐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중국이 아직은 미국을 따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러시아죠. 사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긴 하죠. 옛날에 그 미국과 어깨를 겨뤘던 그 우주 강국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그 이제 본산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러시아가 3위고, 그 다음에 4위가 독일이네요. 5위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6위가 한국, 예, 한국 6위네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데이터를 갖다 뽑아보면 일본의 경제 규모가 미국 다음이었다고 그때 기억이 됩니다. 어, 유럽을 전부 합쳐야 일본하고 비슷할 정도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뭐 중국은 뭐 형편없을 때였으니까 80년대, 90년대 얘기입니다. 일본이 참 많이 이제 음, 글쎄요 그 한때 일본이 그 뭐 동경을 팔면은 미국 땅을 사느니 또 우리나라도 서울을 팔면 LA를 사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그 얘기였던 것 같고 일본이 그 프라자 합의, 미국과 프라자 합의를 한 이후에 이제 잃어버린 뭐 10년 가든 20년 가든 지금 30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8위까지 밀려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일치월장 그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발전의 원인을 어디다 두고 보느냐? 이 정말 역사를 이제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만이 뭐 아마 올바르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9위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10위가 이스라엘이네요. 이게 뭐 GDP 순위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순위 같은데 GDP로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높이죠. 네. 현재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랑 그냥 비슷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 지정하는 것도 비슷하고 식생활도 뭐 빵을 먹고 우리는 밥을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엇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강대국 순위를 정한 기준으로 아래 5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외교 정책의 영향력, 두 번째 국방 예산, 그다음에 세 번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네 번째 지도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강력한 군사 동맹. 그렇죠? 꼭 경제 규모의 GDP만 보고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위를 매긴 기사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올라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 언급한 발표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 치명적인 약점들을 지니고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제하고 나면 한국이 4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강까지 올라가는 거네요. 자, US 뉴스지에서는 한국을 6위로 선정한 기준은 다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군사력,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산업. 네, 우리나라 그 지금 K 방산이 지금 엄청나죠. 지금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로 그 수출하는 어, 어, 그 물량이 계약되는 물량이 굉장히 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산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이 방위 산업을 누가 그 태동을 시키고 육성을 했느냐? 역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네. 반도체 이거 역시 음,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미디어 컨텐츠 관리, 패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화다음에 정보화를 빨리 했죠. 뭔가 그 광 케이블 같다는 게 쫙 그 깔아놓고서 정보의 어떤 그 처리 속도, 전송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미디어 컨텐츠의 패권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음, 광 케이블을 깔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1980년대로 지금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왔는데 군사력도 솔직한 얘기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건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아주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못마땅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다음에 볼까요? 특히 그동안에는 미국이 헐리우드가 독점하고 있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한국이 세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적합니다. 글자가 작아졌네요. 케이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 지금 케이팝이 이제 세계를 이제 휩쓸고 있는데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60년대 같으면은 이제 어, 비틀즈 같은 경우 유럽 쪽 밴드가 많아요. 미국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처음 미국으로 건너가서 뭔가 그 공연을 해야만 이제 스타덤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는 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 그 투어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서 인기를 이제 한 몸에 다 받았는데 지금은 사이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래라도 어, 전 세계 그 이 시청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저렇게 올라간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코리아가 지금 6위 이 순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통일을 이루어 남북한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그 순위를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2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과 그 통일을 하고서 만주의 고통을 다 회복하게 된다면 이건 뭐 G2가 아니라 G1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US 뉴스지는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자료 중에 한국의 인구를 5,170만으로 GDP를 1조 8천억 원으로 적었습니다. 자, 외국에서 우리를 좋게 평가할 때 국내에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합심하여 좋은 나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참 이거를 이제 김정은 목사도 이제 걱정을 이제 하고 있네요. 네. 음, 하지만 이 점점점 해놓은 게 있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하고 점점점까지만 적어놨는데 저는 이런 그 한국인들의 그 역동성을 반도기질에서 이제 찾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반도기질이 긍정적으로 잘 관리될 때 이제 저런 효과를 내는 거지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라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겪었던 사색당파와 같은 구한말 만국조선 같은 이제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죠.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앞선 정권을 보고 고종이 환생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고 저들의 그 갈라치기 참 이게 세대별로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적 계층별로도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 계급화를 만들어갖고 계속 갈등하게 만들죠. 서로 갈등하고, 그다음에 미워하고, 근데 그렇게 그 반도 기질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작동이 된다면 결국은 어 사색 사색당파를 다시 보는 그런 아주 이제 조선 성리학의 시대, 그런 시대로 돌아가든지, 나라를 이제 팔아넘기는 구한말로 돌아가는 그런 그 아주 불편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 어찌됐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가 말이죠. 정말 우리는 금년에 세상을 바꿨죠. 네. 만국조선 같은 세상에서 진짜 어, 다시 조국 근대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세상을 바꿨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내년, 후년, 그 이후에도 올해와 같은 마음을 늘 세상을 개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편안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말일이죠. 데이트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데이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날이라는 의미가 있죠. 날짜. 요일이라는 의미도 은근히 들어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한다라고 할 때 만남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 다음에 데이트하면은 그 기한, 마감, 그 어떤 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시작된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아, last date of December and this year죠. 자, 그런 의미에서 12월을 보내고 새로운 1월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혜인의 12월의 시를 낭독하면서 이민년, 금년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12월의 시를 볼까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공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다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죄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 그,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하게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며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네, 네, 제가 지금 사실은 몸이 조금 정상 상태가 아니라서 신앙독을 하는데 조금 막말로 버벅거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금년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년도 어느덧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음, 그동안에 제가 그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애는 썼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그다음에 아직 미숙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한 15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첫 방송을 시작한 지.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된 것이 방송 번호가 357번이 되겠습니다. 1년 365일이면 365를 채우고도 한 3개월 더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방송을 매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구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그 즐겁거나 재미난 내용이 아니면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가끔가다 이제 며칠씩 걸러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 수익 창출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제가 뭐 이걸 이용해서 돈을 꼭 벌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인제 그 수익 창출 위해서 제시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제 구독자 면에서는 음 1000명 정도가 미니멈 필요한데 지금 46.4% 정도 인제 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 이 시청 시간이 또 인제 4,000 시간이 요구가 되는데 한 40% 정도뿐이 달성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0점 내인데 시간이 더 인제 가야 되고 또 내용이 좀 더 흥미롭고 알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빈약한 장비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도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주변에 좀 많이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줄 수 있게끔 그리고 어 혹시 따분하더라도 좀 구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제 이민년이 마지막 날인데 하여튼 어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방송을 마무리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